벌써 2021년의 달력도 두 장이 찢겨 나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IT 업계의 새로운 소식도 빠르게 들려오는데요. 그중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를 꼽으라면 스마트폰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플래그십 제품들이 줄 서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로 삼성과 애플을 꼽을 수 있고, 갤럭시 S21은 일찌감치 출시를 해서 다음 타자인 아이폰 13과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유행 사태와 더불어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폰 출시가 늦춰졌었죠. 하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9월경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이제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새로운 아이폰 13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지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 하는데요. 가장 먼저 디자인을 빼놓고는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IT 매체인 렛츠고 디지털에서는 예상 컨셉 렌더링 이미지와 영상을 지난달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전보다 작아진 노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서인지 훨씬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은 IT 매체인 맥 루머스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외형은 이미 작년에 상당한 개편을 단행해서 올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 엔지니어들이 2021년형 아이폰을 S 버전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폰 13이 아니라 아이폰 12S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델은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서 5.4인치 미니, 6.1인치 일반, 6.1인치 프로, 6.7인치 프로 맥스 모델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부진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하고 무선 충전 방식으로 변환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 애널리스트인 밍치고는 이런 시도 없이 계속해서 라이트닝 커넥터가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 아직 시장 분위기가 맥쉐이프를 사용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데서 애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런 예측과는 달리 진짜 라이트닝 커넥터를 없애버린다면 상당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으로 화면 지문 인식 기술을 내장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실제 이런 움직임을 애플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데 기존 광학 인식 방식이 아니라 초음파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음파의 경우에는 보안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만약 광학 기술을 사용한다면 보다 더 강력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터치 아이디를 탑재하더라도 이전 사용했던 얼굴 인식 센서는 그대로 놔둬서 지문과 얼굴 두 개로 사용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는 지문, 집에서는 얼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아이폰 12의 경우 기대를 모았던 120Hz 화면 주사율이 빠져서 무척 실망을 했었는데요.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3에서는 탑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배터리 수명 관련한 것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전력 LTPO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디스플레이에서 개별적으로 픽셀을 켜고 꺼서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원리인데요. 다만 전체 모델에 120Hz 화면 주사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 라인업에 한정되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팁스터인 맥스 웨인바어에 따르면 아이폰 13은 시간과 배터리 잔량을 항시 표시해주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서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는 것은 크게 주목받는 부분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기능이 생김으로써 버튼이나 화면 터치 없이 시간을 빠르게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부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는 TSMC에서 제조할 것으로 보이는 5nm 플러스 공정의 A15 칩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X55 칩보다 작아서 내부 공간 및 전력 효율성이 높은 스냅드래곤 X60 3세대 5G 모뎀을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mmWave 및 서브 6GHz 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무선 네트워크 속도에서도 작년과 비교해서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세스만큼이나 중요한 카메라 성능도 궁금해지는데요. 큰 줄기를 보면 센서 시프트 안정화 기능이 아이폰 13 라인업 전체에 확대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저조도 성능과 흔들림 안정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 한해 현재 f2.4 조리개 렌즈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선된 f1.8 조리개로 업그레이드된 초광각 카메라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저조도 환경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자동 초점 기능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의 경우 전 모델에 적용될 것이라는 루머도 있지만 이전과 같이 프로맥스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확실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외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사용시간을 지금보다 늘리고 최대 저장 공간도 기존 512GB에서 1TB로 늘어날 것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 출시일은 이전과 같은 9월 출시 일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은 특수한 상황들이 겹친 한 해여서 일정이 딜레이되었지만 올해는 이런 걸림돌 없이 정상적인 출시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중에는 언팩 이벤트와 사전 예약, 실제 제품을 받아보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보면 아이폰 13은 외형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20Hz 주사율과 화면 터치 ID, 늘어난 배터리 용량 등으로 전작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